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오히려 300으로 갈아탄 이후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전전임 감독인 시모네 인자기도 300을 잘 쓰던 편이라 선수들이 300에 익숙한 편. 특히 사리 체제에서는 거의 무색무취에 가까운 카마다도 최근 폼이 좋은 모습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300을 경험한 자원이라는 점이 크다. 미드필더와 중앙에서의 힘이 더 나아진 점은 덤. 기본적으로 점유를 포기하고 웅크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사실 공격에서는 미드필더를 위로 올려 쓰는 것도 별다른 효율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기도 하다. 다만 엠폴리가 전력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AC 밀란 같은 팀에게는 매우 약한 모습. 사리 체제에서 철저한 지공을 생각하는 팀이 상대라면 또 모르겠지만 라치오는 오히려 압박 강도가 더 세졌다. 라치오의 승리를 기대한다. 일단 300 전환 이후에 압박의 강도와 미드필더의 힘이 더 좋아진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엠폴리가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냈던 편이기도 했고 일단 공격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카디스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4-4-2 양상에서 상대를 막아세우는 능력은 있는 편이다. 물론 이 양상 하나만으로 카디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합당할 듯. 공격에서 가장 소극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슈팅 생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는 없는 전력. 공격 시퀀스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헤타페도 그린우드에게 기대는 비중은 높다. 다만 그린우드가 드리블 사회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보여주는 모습. 헤타페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뒷공간을 좀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헤타페가 카디스에게는 강했고 카디스의 박스 안강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헤타페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헤타페도 카디스의 4-4-2 양상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드리블 능력이 좋은 그린우드의 힘을 믿어볼 수는 있을 것이고 카디스가 적극적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금일 세 번째 경기 네이메언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페에노르트를 잘 상대했던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오전에서도 1승 3무 1패로 상당히 페에노르트를 애먹였다. 사실 네이메언이 강호들을 상대로도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것이 큰데 올 시즌 PSV를 상대로도 첫 패배를 안긴 팀이 네이메언이기도 하다. 물론 난전 상황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안정감은 떨어진다. 페에노르트는 2위를 확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순위가 확정되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전반적으로 6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상당한 네이메언보다는 페에노르트의 동기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원에서의 기본적인 체급과 공격력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네이메언의 공세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일 것. 네이메언도 페에노르트나 PSV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난전 상황을 만드는 득점력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 물론 페에노르트도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잘 유지하는 편이나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우려는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아주 강했던 편.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곤 하는데 스파르타가 이런 팀들에게 약점을 크게 보여주었던 점이 크다.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기록하는 등 화력 자체도 상당히 올라온 편이고 램머스가 터치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능력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라인을 올리고 승부를 하는 팀을 역습으로 타격하는 능력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라치는 공격성을 저지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위트레흐트를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고 올 시즌에도 7위 이상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는 전패다. 철저하게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 위트레흐트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팀들에게는 스파르타가 매우 부진한 경우가 잦은 편. 올 시즌에도 스파르타는 강약 약강 성향이 강하다. 그나마 롱킥으로 역습하는 상황에서는 스파르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긴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시타르트 대 PSV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그나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 양상도 10위 이하의 중하위권 상대로나 통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한다. 올 시즌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이 경기뿐. 사실상 강약 약강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PSV를 만나는 일정은 아무리 상대가 우승을 확정지은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웬만한 실점은 화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모두 좋은 유형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측면 자원들이 110회가 넘어가는 터치 횟수를 기록하는 모습. 강한 압박을 에레디비지의 팀들이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양상이 짙어서 PSV가 아예 상대를 가두어 놓고 플레이를 하는 양상도 매우 잦은 모습이다.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PSV가 승리를 거둘 것. 시타르트가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강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아인트호벤이 어느 정도 수비에서 마음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화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릴 수 있을 만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우승은 확정지었음에도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트벤테 대 폴렌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위권을 상대로는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아갈 수 있다. 중앙에서의 점유를 유지하는 능력이 살아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최근 패한 팀들도 아약스 마이너스 알크마르로 트벤테가 점유를 쉽게 잡을 수는 없는 팀들이었다. 볼렌담을 상대로는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 물론 3위 자리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선수 B- 후역습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점유를 잡고 돌격하는 특성의 팀에게는 상당히 쉽게 무너지는 양상이 잦은 것도 현실. 이미 아약스에게 대패를 기록하면서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트벤테가 승리를 기록할 것. 자신들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하위권 팀과의 매치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플래너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알크마르에게 지면서 3위 자리가 좀 위험해진 터라 트벤테가 수비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공격성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